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중에서도요, 허리가 굽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허리가 굽는 허리 협착증을 해결할 방법,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도 불편함을 호소하시지만 허리 협착증에 걸리고 나서 허리 협착증을 판명받고 나서 점점 허리가 굽어가고 엉거주춤하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 협착증인데 허리가 굽는 이유는 협착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 때문에 허리가 굽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안에가 좁아진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피게 되면 더욱더 통증과 증상을 느끼거든요. 더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척추 내부의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을 허리를 굽혀서 인체가 피하기 위한 보상적인 방법으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허리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척추뼈 사이사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유착이 생겨요. 즉, 뼈하고 뼈 사이사이에 유착이 생기면서 뼈하고 뼈 사이를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잡아당기면서 점점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뼈 사이에 있는 유착들. 세 번째는 왜 허리가 굽냐? 나이가 들어가는 따라 뼈와 근육이 약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 있으면 지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숙여가지고 더 쉽게 지탱을 하는 겁니다. 뼈와 근육의 약화. 이게 세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허리가 굽는다고 했죠. 허리 협착증은 척추 내부가 좁아져서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증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척추 내부가 어떻게 돼? 넓어질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넓어질 방법이 뭐예요? 허리를 구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척추 내부가 좁아져서 인체가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넓어질 방법을 모색해서 이 구부러진 허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바로 이것은 협착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을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다시 펴지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척추 내부를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또 척추의 염증과 유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협착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없애면.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통증과 증상을 없애도 다시 허리가 펴질 수 있다. 또는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도침 치료를 받아도 이렇게 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구부러진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척추뼈 사이사이에 유착이 있는 겁니다. 이걸 척추라고 하면요, 이 머리에서부터 이 골반까지 뼈 사이사이에 뼈하고 뼈를 잇는 인대들이 있거든요. 이런 인대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대와 근육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딱딱하고 굳어지고 뼈와 뼈를 더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굳어있는 인대와 근육을, 즉 유착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유착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유착은 잘 보시면 뼈 하나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척추뼈 전체에 걸쳐서 유착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도침 치료입니다. 이 도침은 침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으로 생겼어요.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이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것을 풀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과 저림을 해결했는데도 잘 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유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척추에 있는 광범위한 유착을 도침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면 척추가 다시 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딱 보면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아직 많아요. 이런 분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뼈도 약해요. 이런 분들 한마디로 몸이 어떤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허약. 몸이 허약한 분들은 지탱해줄 뼈라든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르고 근육이 없고 이런 분들, 몸이 약한 분들, 손발도 차고 막 이런 분들, 약한 분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진 거다. 단순히 통증과 저림, 통증과 증상 이런 것뿐 아니라 또 유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허약해지는 거다. 그럼 몸 자체가 허약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소화기의 건강입니다. 즉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소화도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한의학에서 소화기는 후천지본이라고 그래요. 후천지본. 후천적인 건강에 있어서 가장 본 중심이 되는 거다. 왜? 음식물이 들어와서 그 영양분이 돼서 각 인체 기관으로 퍼지는데요. 만약에 소화기가 약하다 그러면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해요. 음식 생각도 안 나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인체 모든 곳이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약한 분들을 보면 특히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있고 식사 자체에 대한 식욕을 많이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 소화기는 비장이라고 하거든요. 허라고 합니다. 비장의 기능이 허약하다. 비장의 기능이 허약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홍삼, 경옥고, 팔물탕. 여기까지는 식품으로도 살 수 있고 여기는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한약입니다. 홍삼, 경옥고, 팔물탕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소화기에다가 뭐를? 파워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식욕을 느끼게 하고 소화기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홍삼, 경옥고를 드시는 것도 좋고 보다 더 강력한 치료 방법을 원한다면 한약 처방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팔물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도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허약할 때는 단순히 척추만 바라볼 게 아니라 허약해진 몸을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지 척추가 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관찰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소화기의 허약, 몸의 허약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도 척추가 구부러지는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태아일 때 아직 심장이 발달 안 하죠. 그러니까 몸을 웅크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낳아보면 아이들 중에 심장 기능이 튼튼한 애들은 대자로 자요. 대자로 쭉 뻗어 자는데 어때요? 어떤 아이들은 웅크려서 잔다거나 약간 엎드려 잔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심장 기능이 약하니까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들을 인체 곳곳에 잘 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구부러지고 이러게 되는 것도 심장이 혈액을 보내기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성인이 되면 펴졌다가 또 나이가 들면 다시 구부러지는 이러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심장 기능이 약하면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몸이 구부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꼿꼿이 서면 혈액을 보내는 곳이 높이 위치하게 되어 심장에 부담이 되고 아이들 중에 심장이 허약한 아이들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서도 심장이 허약한 사람들은 더 빨리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이에요. 수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근데 연세가 드시면 잠이 잘 안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잠을 자야 하는데 밤에 소변 보러 가느라고 야간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면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장 기능이 약화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을 잘 못 보내요. 머리 끝까지 잘 못 보내요. 머리로 혈액을 잘 못 보내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매의 위험도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뇌라고 하는 것을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주는 종속된 장기로 봐요. 그래서 뇌는 오장에는 뇌가 없어요. 오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장에 뇌가 없어요. 그 이유는 뇌는 어떤 거에 심장의 영향을 받는다. 심장이 혈액을 보내주는 혈액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척추가 구부러지는 것도 있지만 치매라고 하는
이런 병의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진 이유는 야간요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팔미지왕탕이 있어요. 한의학의 팔미지왕탕은 야간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을 깊게 못 자고 야간요가 심하고 또 그러면서 척추가 구부러져 간다. 팔미지왕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가 구부러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먼저는 허리 자체의 통증과 증상 때문에 구부러지는 거. 이건 그걸 해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유착 때문에 구부러지는 거. 그 유착을 풀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허약해서 구부러지는 거. 그럴 때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줘서 몸을 튼튼하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또 마지막으로 심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빨리 약해지면서 몸이 구부러지는 거. 이런 경우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협착증으로 인한 증상도 고민이지만 척추가 구부러져서 남보기가 좀 부끄럽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를 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척추를 꼿꼿하게 잘 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